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진정토크에서 계속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는 사진으로 확인하는 역사의 진실. 오늘도 조시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 조 목사님 더 유명해지시지 않으셨어요? 유명한 것보다도 네.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네. 전문가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유익합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이 사진을 모시고 이런 역사 정립, 말하자면 예.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자라는 사실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예. 알고 있고 또 이 역사 문제를 놓고 좌파들의 그 폭력하고 예. 마녀 사냥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엄두도 안 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처음에 어떻게 계기가 되셔서 이렇게 용감하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저의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평양에 늘 나오는 장면이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등장하는 주석단, 김일성 광장에 그 주석단 뒤에 있는 게 인민대 학습당입니다. 네. 그게 공산주의 세뇌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인민대 학습당. 예. 그 공산주의 세뇌본부와 같은 곳이죠. 그 자리가 원래 평양 남사년교회 자리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한반도 그 당시에 최대 교회였었고요. 네. 그 재연회 때 기도하신 이은영 목사님, 네.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을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조만식 선생님은 북한의 양떼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은영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이 박사님이 국회의원을 만드시고 재연회에 기도를 시키셨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45년부터 6.25 동란과 5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신 분이 송정근 목사님이십니다. 네. 예. 그분의 외손녀가 제 아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사년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 부인께서는 네. 그 남사년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예, 외손녀죠. 외손녀신 예. 거고 네. 그 교회는 지금 이 인민대학습당을 만드느라고 없앤 거네요. 그렇죠. 그 자리에다가. 이자들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사년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역사의 독립과 건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북한 정권 수립사를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남 공작을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건국사도 보게 되고 네. 그 뿌리가 되는 독립사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게 됐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 하신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알고 있고 매스컴에 나오고 또 회자되는 얘기들이 거의 100%가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요. 제가 대한민국 건국사 화면 좀 보시면 네. 대한민국 국회 60년사입니다. 네. 근데 거기 첫 문장에 그 이 박사의 하야 얘기를 나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하야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야는 하얀데. 야, 참, 망명. 망명, 또 그 유폐, 하와이 쫓겨났다. 망명, 유폐, 예. 유폐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사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 거라는 당시 거죠. 언론의 조작이었습니다. 예,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국정농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언론이 만들어낸 맞습니다. 것이죠. 네. 그 얘기를 우리가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 최서원의 그 간섭과 농단이 극심했다. 이래서 이게 예. 지금 빚어진 거고 심지어 대통령의 그 연설문까지 자기가 다 만들었다. 이런 조작 보도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야말로 크게 촉발이 예. 됐는데 이게 거짓으로 판명이 예. 됐습니다. 그 거짓이 이미 7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의 공작과 조작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계속 같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대한민국의 발전사는 네. 이 애국 보수 우파들의 공적이지 좌파들은 지속적으로 발목 잡기만 하고 맞습니다. 파괴하고 예. 그리고 분열시키고 이것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거의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우리 여러 가지 기록물들에 녹아 있는 이 좌파들의 맞습니다. 조작의 흔적을 예. 우리가 사실은 이걸 다 지워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예. 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보세요. 그 첫 장면입니다. 국회 네. 60년서의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는군요. 네. 자, 보면 10월 16일 날 미국 체류 이승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일에는 중국에 체류하던 임시정부의 김구주석, 김규식 부주석, 이시영 국무위원 등이 귀국해서 환영대에서 각기 열렬한 군중의 항양을 받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사님이 16일 날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시고요. 네. 20일 날 환영식을 했죠. 그리고 이 박사님이 하지 군정청에게 압력을 넣어서 한 달 후 11월 23일경에 임정의 요원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엉터리죠. 10월 20일에 그 환영 행사는 이승만 대통령만 그렇죠. 환영한 거고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이승만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강력히 맞습니다. 주선을 해서 그 다음 달에 온 건데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회 60년사에 국회에. 왜곡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걸립니다. 네. 보세요. 원래 이것도 이 박사는 평민 자격으로 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평민 자격으로 참석만 한 겁니다. 원래는 하지 장군 환영식입니다. 미국 환영식입니다. 아, 그런데 조병옥 박사가 이 박사를 열렬하게 소개하는 바람에 뭐 눈물바다가 되고 뭐 함성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졸지에 미군 환영식이 아니라 이 박사 환영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지가 놀래가지고요. 네. 이 박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연설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사건인데 이걸 빼고 오히려 김구주석이 환영식을 받았다 이렇게 참 왜곡을 하는 거죠. 아, 예. 진짜 저거는 결국 이 박사 지옥이죠. 이런 역사적 그 사실을 기록하는 공적인 이런 문서를 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들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을 이건 무식해서 그렇든가 아니면 아니죠. 의도적으로 당연하죠. 하는 것입니다. 예.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 국회의 역사를 쓰는 분들이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하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박사님이 그 위상을 깎아내리고 반대로 임정을 부각시키고 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왜곡이죠. 그러니까 뭐 김구, 김규식, 이시영 이런 사람들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예. 면이 있었던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거보다도 좌파의 정체성은 이승만을 까야 자기네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네. 그 도구로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김구를 이제 축켜 세우는 거죠. 맞습니다. 말하자면. 예, 예. 네.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런 사역에 뛰어들게 된 게 네. 제가 22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있었습니다. 네. 1년에 한두 번씩 휴가차 또 이제 그 보고차 나오게 됩니다. 10년 전에 2008년도에 제가 경북궁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궁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경북궁이 개발돼 가지고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오른쪽이 오코루입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장소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명성황후 시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엄청난 비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반일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불러일으킵니다. 네. 예. 그래고서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친일 정권이다. 이승만이 친일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에서 보셨고. 직접 들었죠. 제가 일부러 또 제가 들었죠. 어떻게 교육을 하나. 그랬더니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이 박사가 반민특위를 해체시켰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승만 하면 거부 반응을 느끼도록. 예. 아, 진짜 큰일입니다. 예. 이 썩어 빠진 전교조 그렇죠. 그 어리석고 무식한 이 얘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지금 문재인을 찍었겠죠. 저기 10년 전이니까. 뭐 그런 애들이라고 다 찍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 예. 뭐 그런 애들이 다 찍었으면 40% 나왔겠습니까? 예. 네. 더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성황후 사건도 또 연구하게 됐는데 네. 이 명성황후가 시해됐을 때가 1896년입니다. 95년입니다. 그때 이승만, 안중국, 김구 청년들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네. 제가 또 놀라운 게 그 명성황후에 대해서 가장 잘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썼느냐? 네. 김문자라고 하는 제1교표 여성이 썼습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일본 말로 쓰여졌나 봐요. 예, 보면은 일본에서 김승일이라는 분이 번역을 그렇죠. 한 걸로 돼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이분이 명성황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쓰셨고요. 네. 그 결국 명성황후 시에는 일본 군부가 조작한 군사작전이라는 것을 파헤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군목 출신이지만 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일본 육군 체계를 완전히 파악하고요. 이 군사작전으로 그 천황에서부터 이루어진 이토 히로부미 수상과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그 지휘 체계까지 다 분석해서 쓴 책으로 야 역시 조선 여성은 위대하다. 다시 확인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저 책이 1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아니죠. 최근에 쓴 책이고요. 그 100년 전의 사건을 모든 문서를 다 뒤져가지고 그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최고의 그 저작입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결국에 오코루가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 놈들이 이제 폐쇄를 시키겠죠. 그래서 1909년도에 이제 철거가 됩니다. 예, 그 철거 직전의 이제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게 경복궁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랬고요.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1895년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46년 2월 26일 날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처음으로 입국하십니다. 이 박사님 먼저 입국하세요.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입국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시면서 또 국무이셨던 유경수 여사가 74년도 8월 15일 날 참 저격으로 소천을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8.15 집회를 우리 유경수 여사 43주기로 또 대대적인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92년도에 92세로 소천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46년 2월 21일 날 김포공항에 첫 도착해서 한반도에 내려서 영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그 당시 나이가 이제 46세였었죠. 이 박사님은 71세시고요. 아주 아름다우시네요. 예, 아주 네. 대단한 미인이시고요. 똑똑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3개 국어를 능통하고요. 가장 중요한 그 외교 문서를 타이핑할 수 있는 타이피스트고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사님의 모든 외교 문서를 다 이렇게 돕게 돼 있죠. 이 박사님께는 뭐 정신적인 그 동반자이자 예. 또 일적으로는 뭐 둘도 없는 예. 비서이면서 또 보좌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 당시부터 대남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간첩이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 이시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딱 붙어 있는 바람에 비밀이 새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이 박사님 소천하시고요. 1년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프란체스카 여사를 모신 장면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유경수 여사가 등장하시죠. 예. 소천 3주기 때에 또 모신 장면입니다. 예. 많이 이제 연로하신 모습이 이제는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67세십니다. 예.
그리고 90년생이시거든요. 네. 예, 요게 이제 73년도에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해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73세시죠? 예. 아주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왼쪽 사진이 82세 때십니다. 네. 예. 그리고요, 92년도에 소총합니다. 예. 프란체스카 여사가요, 사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 시작될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십니다. 지금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한민족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 박사님의 그 위대함을 알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저도 결국은 우리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걸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최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싸움도 역사 전쟁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진실과의 싸움이고요. 자, 이게 이제 그 독립기념관에 있는 결의탑입니다. 그 결의탑 오른쪽 다리 밑에 한쪽 구석에 뭉치면 살고 뜯으면 죽는다라는 이 박사님의 그 기념배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저게 중심에 와야 되죠. 우리나라 역사에 본다면. 근데 그 위에 창원 완월 초등학교라는 건 무슨 말이신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창원의 완월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똘똘한 게 보이는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좋은 말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 유명한 말인데 누가 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래? 너네 아빠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아빠 좋은 아빠시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세운 분이 있겠지. 그거를 Founding Father, 국부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운 그 국부 님의 하신 말씀이야.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지, 김구 선생은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다가 그 부하인 안두희 씨한테 1949년에 암살돼서 죽었고 이 우리나라를 세운 분은 이승만 박사님이시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승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네. 선생님이 그러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구나. 그래서 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요. 받아들이던가요? 그렇죠. 그랬더니 제가 차근하게 설명을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너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요. 이 나라가 거저됐겠어? 너 아까도 말했잖아. 내 아빠가 좋은 아빠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저 어린이가 예. 그냥 무심코 왔다가 목사님한테 잡혀가지고 예.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참 예. 강의를 들었네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뭉치면서 흩어지고 죽는다라는 연설이 배제학당 졸업하고 이승만 청년이 만민공동회의 할 때 그 3월, 6월, 11월 3차에 걸쳐 했거든요. 네. 그래서 3월은 서재필이가 박사가 주도를 했고요. 네. 서재필이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이승만 청년이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1월 달에 저게 대한문이죠. 네. 지금 대한문 그 앞에서 최초의 태극기 집회를 한 겁니다. 태극기 보이죠? 예. 그때 이제 이승만 청년이 23살의 청년이 한 연설이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연설이었고 이 연설은 미국의 독립전쟁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네. 그거를 선교사들과 서재필을 통해서 배워서 이제 한 거지요. 예. 자, 이게 이제 그때 만났던 아이들입니다. 참 똑똑해져. 우리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잖아요. 네. 이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 배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곡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좌파들은
뭐 역사 왜곡 이런 게 없고 그냥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맞습니다. 믿고 그대로 기록이 되면 그것이 예. 곧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다음에 거죠. 무엇이 진실이냐가 예. 이들에게는 상관없죠. 중요하지가 않은 맞습니다. 거예요. 자기의 목적으로 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네. 역사까지도 아주 날조하는 그런 세력이죠. 그 다음에 포항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네. 또 제가 이 아이들이 3.1운동 때 태극기를 설명하는 가이드를 쫓아다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거긴 또 어떻게 쫓아가시게 되셨어요? 이제 그 관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번에 포항 초등학교 애들 쫓아가면서 어떻게 가이드를 하나 보시려고 일부러 그렇죠. 우연히 마주쳤는데 따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또 네.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독립기념관의 역사 가이드면 역사학과를 나온 공무원입니다. 네. 예, 채용돼야 될 최고예요. 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니? 휴지 줍고 산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면서 계급 투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그때 언급하면서요, 나쁜 나라라는 거죠. 너네들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나쁜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계급 투쟁을 통해서 친일파를 척결하고 하여튼 그런 걸 가리키더라고요. 예전에는 사회학과가 네. 대단히 뭐 이런 운동권이 쉽게 되고 예. 문제의식이 많고 예.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고를 많이 하는 과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추가돼서 사학과가 그렇습니다. 더하죠, 뭐. 이 사학과가 지금 국사학회의 90%가 좌파로 지금 예. 채워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역사, 이 좌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집요하게 해온 게 그게 역사 해석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핵심이 뭔고 하니 네.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인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를 친일 독재로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자기 반공에 투철했던 대통령 둘이 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통일의 적이라고 보고 예. 이들을 집요하게 깎아내리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폄하하고 예. 왜곡하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자기들대로의 해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지상 목표로 맞습니다. 예. 계속 해왔던 거죠. 30년 동안.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목회자의 70%도 정복 좌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목사에게 설마 70%까지 까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젊은 목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기독교 목사님들의 예. 70%는 정복 좌파일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40대 목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젊은 목사들이 요새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그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로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복좌파의 사상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도 신학은 따르고 역사적인 정체성은 따른 거죠. 그게 신학교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은 신학이고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는 이미 잘못 박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쉽게 안 바뀌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나쁘다는 걸 알고 탈북했지 않습니까? 근데 70년 동안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너 김일성 개새끼야 봐 그러면 못해요. 순간적으로. 탈북자들도 못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승만 하면 독재자, 친일파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도 또 선교사가 키웠다고 해도 쉽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역사관을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해도 꼭 종북 좌파라고 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게 종북 좌파가 논리잖아요. 그 논리 자체가. 예.
친일이라든 그래서 지금 영화계 이번에도 이제 그 뭐죠 그 영화 하나 나왔죠. 노무현 말고 또 하나 그 군함도. 핵심이 그겁니다. 일본의 악랄함을 통해서 반일 감정을 불어일으킨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는 친일파다라고 연결시키는 거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영화계는 90%가 지독한 좌파거나 종북 세력이 예. 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봉준호 감독이 나 박찬욱 감독 이 사람들이 민노당 당원이었다. 예. 또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 당원이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예. 뭐 꼭 그런 당원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만든 그 영화가 가진 말하자면 폭력성, 그 다음에 사회 분열, 사회 예. 계층 간의 갈등 유발, 선동성 이런 거 보면은 이들의 사고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해방하자마자 소련이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소련이 제일 먼저 교사와 언론과 영화계를 포섭한 거예요. 그게 예. 선동의 맞습니다. 선동과 세뇌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 큰 일을 영향력을 가질 예. 수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보면은 그 북한 주민들을 선동 세뇌시키는 거에 가장 큰 도구가 영화입니다. 영화고 교사고. 네. 예, 당성이 제일 좋은 교사.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예. 언론은 없죠 거기는. 아니야. 예. 거기는 그냥 인쇄 매체, 방송 예. 매체를 그냥 예. 이용하는 거고 언론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도 언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부 언론들이 문비어천가만 예. 부르고 있고 과거의 대통령 뭐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으면 아마 언론이 난리를 부렸을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한두 줄 비판 같지도 않은 비판 한마디 하는 걸로 예. 끝나버리는 예. 그러니까 이런 편파성과 거기 완전히 그 정권의 지금 찬양가를 부르고 있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제가 종북 좌파 교사잖아요. 그러면 자기 클래스 안에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을 포섭합니다. 그러면 얘는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장을 받죠.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사실 순진한 사람들이거든요. 정의감이 있고 그 다음에 똑똑한 애들. 결국 걔네들이 서울대 연구대를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판검사가 될 수도 있고 정부 요직에 그리고 결국 이제 그렇죠. 운동권이 된 맞습니다. 거죠. 그렇게 예. 운동권이 된 예.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그 시위와 이 전대협 극성을 부리고 그 폭력 시위 극도의 그런 게 있을 때 80년대 후반기부터 예. 걔네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았어요. 예. 사실은. 그게 명문대 전략입니다. 다니는. 전략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반국가 세력이 돼버린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나라에 침뱉는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혜택 해방 받는 당시에 애들. 네. 제일 똘똘한 사람은 사범대 출신이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사범대 엘리트가 많았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제일 먼저 포섭한 게 사범대 출신의 최명신, 백선엽 이런 인물들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은 내려온 분들이고 남아서 그분들은 거부하고 내려왔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결국 또 제일 똘똘한 놈들을 해서 그 세뇌시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 장면 보십시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가방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인공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생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뭐라고 써 있는데 북한의 국기. 국기. 예. 원래 이제 인공기는요, 국내에서는 만들 수도 없고 제작할 수도 없고요, 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안법 인공기는- 위반인. 그렇죠. 태극기는 안 가르치고 지금 북한의 인공기 그리는 걸 가르쳐가지고 그걸 가방에다 그리게 들고 다니게 한 거죠. 예.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나마 얘는 그래도 저놈들이 태극기는 안 달잖아요. 아예 국기에 예. 대한 경례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왜 이걸 이렇게 그리고 다니는 그리고 학교에서 만들기를 한 거죠. 만들기를 한 만들기를 거라는 한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들고 다닌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역사 교육이나 이게 아니라 만들기 공작 시간에도 그런 걸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이 예. 정교조 교사들이.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목적은 친북이죠. 종북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나 그렇죠. 이런 걸 없애는데 예. 올인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저 북한의 깃발을 우리가 국기라고 불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당연하죠. 우리 헌법상에 그렇죠. 보면은 불법 정권의 그러니까 저런 게 사실은 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인데 네. 그걸 그 해도 지금 뭐 잡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걸 제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참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 학생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통일이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니? 그랬더니 이동의 자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없죠.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없잖아요. 반국가 세력이니까. 근데 통일이 되면 북한과 그렇죠. 북한을 통행할 예.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 아이를 그 대화해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뭐니 그랬더니 북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학생은 그래도 제대로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종북 좌파 세력들이 예. 북한 돕기를 하면서 가장 앞세우는 게 어린이를 돕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북한의 그 굶어 죽는 아이들이나 가난하고 잘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인도적인 마음이 당연히 그렇죠. 생기잖아요. 네. 문제는 그 아이들을 돕는 게 정권을 돕게 되는 정권을 돕는 네. 거지 걔들한테로 그 맞습니다. 혜택이 안 간다는 그렇죠. 것을 지들도 사실은 압니다. 예. 알면서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거죠. 예. 또 그래서 인구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아이가 한 말이에요. 예, 그 아이가.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똑똑하네.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문제의식도 없고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사실 저는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이런 역사를 하려고 했던 거는 통일됐을 때에 네. 북한 동포들은 70년 동안 세뇌받은 거짓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주고 네.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려고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즉 북한 동포를 위한 역사 가리키기죠. 예. 그래서 제가 우연히 또 그 김일성, 김정하 초상화를 그리는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하고 누구요? 김정일, 김정은. 예. 그러니까 이 그 수령 동지들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 네. 이 사람을 1호 창작가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창작가, 화가가 탈북을 했어요. 부부가. 예. 아니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왜 탈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체제가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라는 얘기죠. 언제 탈북을 한 건가요? 요거는 한 10년 전쯤 탈북하신 분이고요. 제가 네. 5년 전에 만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죠. 그래서 제가 부인하고 이제 네.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사와 북한 정권 수립사를 얘기하니까 처음엔 놀래죠. 자기가 배운 거 정반대니까. 근데도 똑똑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오른쪽은 제가 그냥 샘플로 1호 화가들이 저런 이제 선전화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해방 당시 은주 8세 정도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글을 옆에 예. 설명을 쓰셨는데 그게 이 설명을 하시지 않으면 알아들을 예. 수가 그래서 없는 이제 말들이라. 그분이 제가 2016년에 만났는데 그 당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네.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에게 제가 역사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분은 65세 아니 그 70세쯤에 그러면 탈북을 그렇죠. 한 거예요. 탈북을 한 거죠. 아니 그 나이에 네, 그러니까 애리 뜬 거죠. 그 북한 체제가 잘못됐던 걸 나오기도 알고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그랬는데, 지금 북한의 사회 각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그 우리나라 건국사를 북한 정권 수립사와 같이 비교해서 가르쳐줬더니 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네. 제 얘기를 쭉 듣더니요. 자기가 해방 때에 45년 해방 때에 평양 위에 온주라는 곳에 있었답니다. 온주. 예. 네. 그때 한 8세 정도 됐다는 거예요. 네, 8살 때 해방이 됐다. 해방 때. 예. 네. 그러면서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70년, 약 60년이죠. 65년 전에 기억이 새로 납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해방 때에 남한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왔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 왔더라 라는 얘기를, 제 얘기를 듣고 65년 만에 기억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쭉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그렇죠. 있었겠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8세에 그런 이제 잊어버리고 똑똑하니까 평양 들어가서 살고 평양에서 최고의 세뇌 교육을 받은 공사의 핵심 멤버죠. 1호 화가니까. 근데 탈북해서 저를 만나고 역사적인 진실을 들으니까 70년 전의 기억까지도 회복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을 품은 겁니다. 네. 예. 우리 청년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주면 돌아오겠다. 예. 그래서 이 70년 동안 세뇌받은 사람들이 이 사상이 바뀌었을 때요, 세 가지 충격이 옵니다. 첫째로는 자기가 속았다고 하는 분노입니다. 네. 그 다음에 허탈감입니다. 그 다음에 절망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주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언러닝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탈북 대학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북자 중에서도 대학생들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탈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한 여학생이 그 제 강의를 다 듣더니 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녀가 있었는데 어려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땅을 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이 박사님이 자녀가 있었으면 얼마나 똑똑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바보 멍텅구리 지도자 밑에서 고통을 받았고 탈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을 하는 거예요. 결국 똑똑한 지도자의 대한민국,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도자의 북한 정권의 고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질문이 이 박사님에게 자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의 자녀가 있었죠. 이태산이라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영익 박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유영익 박사님이 자기가 1905년도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 이 박사님과 태산이를 만나는 걸 봤는데 이걸 좀 찾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네, 그 당시 사진입니다. 그럼 1905년도에 이승만 박사와 그 미국에 도착한 아들. 그렇죠. 만나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잘생겼네. 예. 태산이라고. 예. 이 박사가 먼저 와서 이제 밀사 역할을 하고 네. 조지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은 미국에 같이 가고 싶은 욕심에 먼저 무조건 태산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태산이가 이제 도착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공부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이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보물을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Plea for American Sympathy. Plea for.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돌봐줄 걸 찾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Home is Wanted, 코리안 보이. 예? 이 한국 어린이를 위해서 홈스쿨 이렇게 돌봐줄 걸 찾는 거죠. 가정이 예. 필요하다. 네. 근데 더 보세요. 그 밑에 이 태산이는 그 아들이 태산이거든요. 네. May become nation's Messiah. 한국의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장차. 태산 리. 예. 잘 키워서. May 예. become.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박사가 지금 한국의 메시아라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그 아버지 이 박사에 대한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Father has said his story.
그 저기 사진에서 보는 저 아이가 이 박사님 그 아드님 예. 아주 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목구비도 분명하고 예. 아주 잘생기고 눈이 범상치가 않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저 아들을 잃으시고.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디프테리아로 죽죠. 이게 사망 진단서입니다. 예. 디프테리아로. 아, 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묘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애국 동지들이요 추모를 합니다. 1899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한참 그 만민 공동회하고요 투옥 직전에 태어난 거예요. 한성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태사나라고 써 있네. 태사나.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태사나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감리교회도 유명한 평양이 아까 그 남사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초창기 그 돌봐줬던 사람이 김창식입니다. 근데 선교사가 창시가 또 창식이가 그러니까 이름이 창식이가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5년에 8월 15일 그때도 광복절입니다. 예. 그 우연히 또 이인수 박사님과 조혜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네, 이 박사님의 양자와 양자죠. 며느님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당시 이제 그때도 우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 이 건국 해방과 광복이면 이 박사님을 기리는 우표라든지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김구 우표를 만든다고 그때 난리를 쳤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로만 들었지 이인수 박사님을 본 적이 없죠. 그냥 말로만. 네. 근데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그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흥분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조만식 얘기가 또 얼핏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동교회에 사실 자료를 얻으러 가려고 했다가 두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조만식 선생님은 김구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 얘기를 쭉 설명을 했어요. 네. 마당에서. 그랬더니 이인수 박사님이 이제 몰랐지만 당신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있었는데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 박사님을 연구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연구해서 이렇게 이 박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했더니 내가 이인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이화장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화장을 다니면서 모든 자료를 이제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 키운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 다 처음 모르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셨다가 예. 새롭게 예. 목사님 때문에 아시게 된 거네요. 그들이 많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보람이 있고요. 유영익 박사님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성 감옥 사진을 그 해석을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한성 감옥의 사진이다. 또 추록하는 사진을요 면회 간 거를 잘못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들이 언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찍혔는지가 다 있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도 뒤늦게 그 다 아시게 된 그렇죠. 거네요, 진실을. 예. 이 시는 누가? 요게 이제 거예요? 제가 그 가끔 말씀드린 이 박사님이 군인에 낼 때 200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0명을 보내고 와서 그 6.25 전쟁까지 치르게 됩니다. 네. 살아남은 유학생들이 이 박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2012년에 만든 기념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화장에 놨는데 너무너무 글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그 글이 예. 보면 그 글을 쓸 때 예. 거기에 그 들어간 말하자면 그렇죠. 감정과 에너지가 그렇죠. 결국은 그 나중에 그 글을 읽을 때 전달이 됩니다. 좀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예. 저걸 보면서 순수하게 저걸 보는 분들은 다 가슴이 뭉클하실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 역사가 담겨 있고요, 혼이 담겨 있고 열정이 담겨 있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박정희 장군에게 그 손을 직접 쥐어주면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드신 박경원 장군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박경원 장군이 그 대령 때 1차로 가신 분이에요. 네. 그분, 그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셨던가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 이후로 2년 후에 그러니까 그 2년 다음에 후고 네. 정식 포병으로 네. 그리고 첫 장군으로 네. 그래서
그래서 임은 가시고 평화는 왔습니다. 피로써 가꾼 땅에 무궁화가 피나이다. 삼천리 방방곳곳에 니네 향기 가득합니다. 이 향기를 지금 다 썩은 오물로 만드는 게 종북좌파의 역사 왜곡이죠. 이 자유민주주의 떠드는 자들이 사실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분이 이승만 박사님이신데 그렇죠. 그 초대 대통령 국부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폄하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떠들고 가장 비민주적이잖아요. 그 가장 비민주적이고 또 독재적이고 가장 세계적으로 악독한 정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과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 정치학계에서도 독재라고 안 합니다. 권위주의 통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945년 2차 세계 끝나고 전 세계 약 140개국이 생겼습니다. 140개국 중에서요. 새로 독립을 한 거죠. 한 나라가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난 나라가 없고요. 군사혁명 독재가 안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군사혁명을 성공시켜서 권위주의 통치로 이런 나라 만든 거는 이게 경제발전까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리콴유도요. 종북좌파는 독재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난리 납니다. 바로 고소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죠. 이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저 어르신이 만나자 그러세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 어르신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노화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6가지 귀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64년도에 신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불렀냐 그랬더니 이분이 사해치라고 있죠. 사해치 충청 지역의 청년 지도자로 아주 명성을 날렸던 모양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2학년 때.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우리 지금 식량이 부족하니까 식량을 증산해서 우리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벼를 개발하. 그래서 이분이 그 특명을 가지고요. 일본에게서 개발해서 성공한 게 통일벼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네잎 클로바에 H를 이렇게 4개 쓰면서 그 4H 그 아주 유명한 농촌 활동가들의 그 모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아주 놀라운 증언들을 들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다 그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농촌 분야니까 쌀을 개발해서 일본에 가서 통일벼를 개발해서요. 이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보리밥 안 먹고 배부르게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책은 누구나 재능이 있으면 기회를 주는. 그리고 기회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무한 지원. 노력 안 하고 일 안 하고 덕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청년 복지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청년이 무슨 복지예요? 청년은 지금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죠. 청년은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야지.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청년 엘리트들 사회 각 분야에 뭐 과학이면 과학, 의학 해서 이렇게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역할을 주고 거기에 도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좌파들은 이 청년들에게 무조건 돈을 퍼주고 그들의 표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네들이 집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한 표를 안타까운 사기 거죠.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인기 전략만 하고 있지 국가 미래 대계를 위한 그런 투자 그리고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지금 국제 경쟁 세계 나가서 하버드생들하고 경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통일벼가 성공한 다음에 그게 좀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개발한 게 악기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찰진밥. 그는 신학기호를 다녔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 품종 개량, 이 농촌 발전을 위한 운동가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화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같이 하지 않습니까? 얘기 다 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이 산림녹화 66년경에 저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녹화라는데 역시 그거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청년 때죠. LA 주지사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 녹화를 하려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 예, 맞아요. 예, 캘리포니아 LA 가시죠. 예. 그래서 그 간절한 편지를 썼더니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청년의 편지에 내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래서 밀가루와 옥수수를 대규모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밀가루와 옥수수를 주고 산림 녹화를 참여하겠다는 거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회를 거듭할수록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받는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역사의 진실. 여러분 이 시간을 특별히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 프로그램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퍼날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미홍의 진정 토크였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